방송에 등장한 만물박사 요리 연구가 백종원. 백종원은 2004년 9월 그의 첫 번째 책인 돈 버는 식당, 비법은 있다를 출간한다. 그리고 2007년 1월 5일에 방송된 KBS 피플 세상 속으로 노총각 밥장사 백종원, 만리장성을 넘달한 제목으로 드디어 방송에 얼굴을 드러냈다. 오시는 중국분들의 90%는 다 우삼겹을 찾으시니까 뭐 그런 데서 좀 뿌듯하죠. 그동안 고기를 기름에 볶거나 튀겨 먹을 줄만 알았던 중국인들에게 우삼겹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41살의 노총각 사업가로 나오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직 그의 특유의 재담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어느 분야에서든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본인 명의의 책을 출간한 후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여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종원도 이런 가장 전형적인 방식을 철저히 따랐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경력 그리고 특유의 입담을 최대한 잘 활용했다. 이어 백종원은 2010년 6월 16일부터 2011년 6월 8일까지 방영된 SBS의 진짜 한국의 맛에 출연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쉼없이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집에 있는 꼬마들은 멸치 진짜 안 먹거든. 멸치 모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려낸 걸 그렇게 한번 졸여버리면 멸치 형체가 없어져. 백종원은 진짜 한국의 맛 이후 2014년 한식 대첩 2와 3를 통해 참가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격려가 담긴 평가와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백종원이 그냥 음식을 파는 장사꾼 혹은 음식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넘어 모르는 게 없는 만물박사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해 나갔다. 이게 거위를 옛날에는 개 대신 길렀어요. 맞아요. 집 지키느라고. 고사리 육개장은 제주도만의 정말 독특한 죽 같은 육개장이 나오거든요. 인기 방송인이 된 요리 연구가 백종원. 백종원은 한식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음식에 관한 방대하고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맛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다. 2016년 12월부터 방영된 MBC의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백종원은 사업가 백종원 내지는 소유진 남편 백종원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방송인 백종원의 아내 소유진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백종원 신드롬의 서막을 알렸다. 가면 미국 안 가봤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채팅방 이름 백주부의 고급진 레시피로 출연한 백종원은 그간 갈고 닦은 요리 지식, 뛰어난 입담과 놀라운 예능감으로 타 출연자들을 압도하는 발군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 프로그램의 간판 스타가 되었다.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에 더해진 그의 소박해 보이지만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생방송에 꼭 필요한 임기응변력은 요리 연구가 백종원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주었다. 방송 중 그가 스케치북에 정성껏 레시피를 적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그를 푸드 액츄얼리 백종원의 스케치북이라고 칭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60%에 가까운 시청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그의 동무대로 만들었다. 그의 요리법이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러 유명 요리사들과는 달리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구비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집에 이거 있어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라며 가정집에 없을 만한 재료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굉장히 친숙한 재료로 누구나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제로 시청자들이 집에서 직접 시도할 수 있어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반 가정집의 부엌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공감력 있는 그의 소통 방식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만드는 재미를 주고 칼로리에 개의치 않고 맛있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백종원의 솔직한 모습이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했다.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그가 선보인 설탕 2국자, 치즈 3스푼씩의 부피 단위로 알려주는 게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이렇게 부피로 계량하는 방식은 무게로 계량하는 방식에 비하면 오차가 커서 맛을 일정하게 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단연 압도적이어서 요리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백종원이란 이름을 타이틀로 만든 방송 대세 백종원. 백종원은 한식 대첩과 마리텔의 인기에 힘입어 본인 이름을 타이틀로 한 TVN 요리 예능 방송 집밥 백선생을 만들었고 총 3시즌까지 진행을 했다.
별명이 뭐예요? 슈가. 슈가보이. 설탕은 하나. 설탕은 하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죠? 프로그램이 방영된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백종원이 언급한 식재료가 명절 이상으로 판매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마트에서는 백종원 레시피를 적어놓은 판매대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흔했다.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회사 직원 식당에도 메뉴판에 백종원 비빔국수, 백종원 된장찌개라고 적어놓은 사진이 SNS 상에 자주 올라왔을 정도였다. 백종원을 요리 연구가를 넘어 요식업계의 거물로 새롭게 각인시킨 프로그램은 백종원의 푸드트럭과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었다. 백종원은 요리사 혹은 요리 연구가로서 지식과 경험 및 요령이 풍부한 베테랑이지만 정확한 백종원의 전문 분야는 요리 비즈니스다. 이게 문제야. 지금은 또 농도 맞추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푸드트럭에서 백종원은 그간 갈고 닦은 음식 장사와 관련된 실전 요령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히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날카로운 전문가적 통찰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감탄시켰다. 그리고 골목 식당에서는 푸드트럭과 마찬가지로 장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줌과 동시에 식당 운영자들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장사 시범을 보여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음식점 주인들이 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의 장사에 대한 철학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맛을 찾아내야 되는데 맛이 없잖아. 그와 동시에 백종원은 무조건적인 솔루션 제시가 아닌 잘못된 부분은 호되게 꾸짖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여러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업주들의 어이없는 모습에 한숨을 쉬곤 했던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얻어냈다. 전 세계 음식을 소개하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백종원. TVN에서 2018년과 2019년에 방영된 백종원의 미식 방랑기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1, 2는 한 차원 높은 요리 연구가로서의 백종원의 가치를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점심에 먹었던 거하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 요게 포인트죠. 이 프로그램은 기존 음식 예능과는 달리 요리 연구가 백종원의 시각을 통한 세계 각국의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식 접근을 시도했다.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요리 연구가의 모습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식도락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세상사 호사다마다 일예로 백종원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후쿠오카 편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무수한 오류를 담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몇몇 군데의 사소한 오류 정도가 아니라 한편이 통째로 잘못된 수준이라 재방영과 VOD 송출 때는 아예 일부 자막과 백종원의 말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방송에서 백종원은 후쿠오카 향토 요리 미즈타키를 소개하는데 이 요리는 닭육수가 제일 중요한데 닭육수가 아닌 야채에서 우러나온 맛으로 먹는다는 등 잘못된 소개를 하고 있다. 또 나지만 채소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좀 순해요. 우리 닭 한 마리에 비해서 육수가. 닭고기 이제 먹어봐야지. 더군다나 백종원은 미즈타키를 미즈타케로 발음함으로써 백종원이 이 프로그램 촬영 전에는 이 요리를 접해 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백종원이 전문가라면 나올 수 없는 틀린 정보들과 또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설명하는 장면 때문에 그간 백종원이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요리 연구가로서 자질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지식처럼 말하던 내용들이 실은 대본이었던 건가에 대한 의혹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종원은 그가 왕성하게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유로 역설적 메시지를 꼽는다. 집밥 백선생은 사실 집밥 만들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외식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골목 식당에서는 요식업이 충분한 준비와 지식이 없으면 장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요식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또 만남의 광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풍작이나 재해 등의 이유로 소비가 되지 않는 식재료의 현황을 알리고 대중의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했다고 한다. 사실 지금 한 2,000톤 정도가 남아 있어요. 농가에 되게. 예, 근데 금년에 지금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금년 것도 뭐 아직 재고. 방송국 연예대상 조도 안 받는 백종원.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백종원 효과를 특히 톡톡히 맛본 SBS는
수년 동안 백종원을 가장 유력한 자사 연말 연예대상 수상 후보로 거론했었다. 하지만 백종원은 나는 방송을 하지만 전문 예능인은 아니며 연예대상은 전문 예능인이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끝내 대상 수상을 고사해왔다. 그럼에도 백종원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끈질긴 주장에 힘입어 SBS는 백종원에게 2016년 SBS 연예대상 특별상, 2017년과 2019년에 SBS 연예대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MBC도 2020년 연예대상 PD상을 백종원에게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 백종원은 그의 인기에 걸맞게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 마리텔에서 사용했던 백주부라는 닉네임과 설탕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슈가보이라는 별명이 제일 유명하다. 이 외에도 백구라, 백길동, 백둥지둥, 백석봉, 백박사, 밀당남, 백셜록, 종원, 햄지, 백교수 등이 있다. 설탕 논란의 중심이 된 슈가보이 백종원. 슈가보이라는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백종원이 요리할 때 과도해 보이는 설탕 사용이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2018년 단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평상시 음식에서 단맛을 빼야 한다. 음식의 쾌락을 제대로 즐기려면 백종원의 레시피를 버려야 한다. 라며 백종원을 비판한 적 있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나는 설탕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다. 간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제 레시피대로 따라 해보고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설탕이나 간장을 조절해서 요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종원은 자신이 요리에서 사용하는 설탕이 저당화 정책에 반한다면 탄산음료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개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 재미있는 백종원 이야기는 백종원 스토리 3에서 계속됩니다.